저는 중학교 시절 대인기피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였고 동생은 축구부라 합숙 생활을 했고 항상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게임하고 드라마나 영화, 애니만 계속 보며 살았죠. 고3 때는 대부분 그렇듯 수능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목표했던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증에 사로잡혔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지붕형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지붕 끝에 앉아있다가 놀란 이웃들의 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는 무기력증에 빠져서 하루 종일 침대에만 있었고요. 군대에서는 막내 시절 선임들의 괴롭힘과 부조리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조그마한 창문으로 바깥을 보는 게 유일한 휴식처였죠. 6년 전에는 개인적으로 큰 사건을 겪으며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내일을 맞이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잠을 못 잤어요. 다음날 아침이 오는 게 싫어서. 와, 제가 봐도 제 인생 진짜 우울하네요. 한 달 전 3년 2개월을 재직한 회사를 퇴사하고 백수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는 확신을 갖고 퇴사했지만 한 달 동안 크게 이룬 것도 없고 성과도 미미합니다. 불안합니다. 일단 수입이 제대로 없으니까 진짜 불안하고 막막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제 과거 이력을 생각하면 또 침대에 박혀서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물론 불안하고 우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생각에서 금방 벗어납니다. 항상 불안에 빠져 살아왔던 제가 어떻게 불안과 우울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문 지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우울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우울한 생각을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뭔 개소리야!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 라는 책에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루에 5만에서 7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거죠. 이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다 의식하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치죠. 우리 가만히 멍 때리다 보면 별의별 생각 다 하잖아요. 저는 상상력이 풍부해서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거나 땅이 갈라지면 어떻게 피하지? 이런 뜬금없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 생각들을 우리가 쳐내지 않고 다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순식간에 정신이 이상해질 겁니다. 특히 이 5만 가지 생각 중에 8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고 95%는 어제 한 생각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어제의 부정적인 내가 오늘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한테까지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라도 오늘의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쳐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쳐내기만 하면 이 빈자리에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이 순식간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거나 쳐낸다고 될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들을 채워 넣어서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밀어내야 합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생각은 평생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울하고 불안한 생각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의 핵심은 우울과 불안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것들로 나를 채워서 우울과 불안을 밀어내는 거죠. 우울증 극복 방법에 대해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방 청소부터 하세요. 인스턴트 음식 말고 직접 요리를 해서 식사하세요. 다 좋은 방법들입니다. 작은 성취감들을 만들어주고 내 환경을 이 지저분하고 건강에 안 좋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들로 바꾸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 제가 직접 해보고 좋았던 우울, 불안 극복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책해라. 너무 뻔하고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래서 길게 이야기 안 하고 저만의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곳이나 산책하지 말고 공원이나 숲처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산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두 번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산책을 통해 몸을 움직이면서 얻는 에너지도 있지만 자연 환경에서 산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공원을 매일 걸으면서 느낀 건데 자연이 진짜 신비로워요. 계절마다 하루하루마다 매일 바뀌어요. 꽃봉오리가 생기다가 갑자기 벚꽃이 폈다가 지기도 하고 푸르른 잎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열매를 맺더니 또 단풍이 지고 모든 잎이 다 떨어져서 휑해지기도 하고 진짜 겨울에는 이 황량해져서 다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서 꿈틀꿈틀 기어나오더니 여름이 되면 진짜 풍성해져요. 이 계절이 바뀌는 걸 몸으로 느끼면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왜 어른들이 등산을 다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항상 똑같고 빠르게 흘러가는데 자연을 보다 보면 항상 다르고 다채롭습니다. 이 자연에서 우리 삶을 배울 수 있어요. 겨울처럼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지만 또 봄이 옵니다. 자연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우리한테 줘요. 자연을 느끼기에는 등산이 최고겠지만 우린 에너지가 많지 않으니 근처 공원에만 가셔도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산책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집에서 채소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추, 치커리, 쑥갓, 방울토마토 이 정도 키워봤고요. 올해는 이렇게 채소를 키우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상추, 여기 이 색색들은 바질입니다. 일단 씨앗을 이렇게 파종해서 키워놓고 일단 좋은 것들만 남겨놔야죠. 이렇게 깻잎, 이건 이제 고추, 청양고추입니다. 이렇게 제가 빌라에 사는데 난간이 크게 되어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식물 키우는 것에 왕초보입니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키울 때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이 쑥갓에 진드기가 많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또 이 무당벌레가 날아와서 다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상추를 너무 더울 때 심어서 이 잎은 안 피고 꽃대만 금방 올라와서 전혀 못 먹기도 했죠. 혹시 상추꽃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맨날 먹기만 해서 몰랐는데 웬만한 식물들은 다 꽃을 피더라고요. 이렇게 무언가를 키운다는 것에는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우는 게 진짜 많아요. 나 또한 혼자 큰 게 아니라 이렇게 보살펴준 분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 채소마다 다 쓸모가 있더라고요. 직접 키워 먹으면 성취감도 있고 유기농 채소를 공짜로 먹으니 돈도 아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내 삶에 긍정적인 활력을 줄 수 있는 채소 키우기 적극 추천합니다. 네, 이건 초보자분들을 위한 팁인데 아마 햇빛이 잘 안 드는 곳에서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 실내에서 키워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 상추를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년에 키운 상추꽃에서 얻은 씨앗으로 올해 파종을 했는데 싹도 잘 돋아나고 금방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상추는 아주 키우기가 쉽습니다. 채소 말고 관상용 식물 키우는 건 별론가요? 저는 식용주의자라 먹는 게 좋더라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선물 받아서 키우고 있는데 관상용 식물의 장점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초록색을 볼 일이 없어 좀 삭막하잖아요. 그때 이 친구를 보면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막는 것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다. 최악의 경우를 정의하고 받아들이고 실행해라. 대부분의 실패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설사 일어난다 해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안할 때면 내가 왜 불안한지 한번 적어봅니다. 뭐가 문제인지 계속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불안의 원인을 찾기 위해 계속 파고 들어가요. 불안의 원인을 찾았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들이 실제로 펼쳐져서 최악의 상황이 왔다고 가정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적어봅니다. 막상 적어보면 별거 아닐 때가 많아요. 우리는 막연한 것을 두려워하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렵다고 피하면 더 막연해지고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마주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명확해지고 그에 따른 실패의 리스크가 명확해지면 내가 두려워한 것만큼의 일은 아닐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책에서 말해준 것처럼 실패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는 습관을 들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위안을 얻으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내 어려움이 가장 큰 법이죠. 그래도 이 환경과 습관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할 점은 그냥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들을 극복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책이든 강연이든 뭐든 좋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후 힘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 합니다. 상상도 못할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어도 좋고 나랑 비슷한 정도의 어려움이어도 좋습니다. 그런 극복 사례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나도 이 정도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점점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어려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어려움은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오히려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나만의 스토리가 되고 무기가 됩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도 하죠. 이전에 겪지 못한 새로운 어려움, 큰 어려움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보세요. 오히려 좋아.
이 어려움을 넘으면 나는 한층 더 성장할 거야. 고립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죠. 특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고립되면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것처럼 마음도 이 사람들과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 좋은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도 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해답이 더 잘 보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 선수들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잘 보이잖아요. 하지만 막상 직접 경기장에서 해보라고 하면 못하죠. 1인칭 시점에서는 못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눈을 빌려서 나의 문제들을 보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아무나 만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누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보는 눈을 꼭 기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냥 말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엄청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든 적 있으실 겁니다. 상대방에게 대단한 조언을 듣지 않더라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내 생각이 정리되면서 해결이 될 때가 많습니다. 개꿀이죠. 저는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한 달 전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고 재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수시로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필요해서 오늘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저는 우울하고 불안한 생각 안 받아주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생각들로 저를 채워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울하고 불안할 때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극복 방법이 생기신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살기도 시간이 부족한 인생입니다. 우울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하시고 앞으로도 저와 재미주부 라이프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재미있게 살자. 지금까지 민부였습니다. 바다 있고